안녕하세요. 저는 스파이스웨어의 이미르 사스 사업팀 이미르 과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원래 날씨가 맑아야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후덥지근하고 이제 식사도 하신 김에 좀 많이 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기지개 켜긴 하셨지만, 왜냐면 제가 졸리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그래도 뭐 기왕 오신 김에 다들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좀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단 뭐 보신 대로 개요, 이제 클라우드가 온프레미스 환경에 비해서 이제 뭐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런 클라우드의 장점이 이제 보안 담당자 여러분들께 어떤 제안 같은 시련을 안겨다 드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포인트로 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실 때 어떤 부분을 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스파이스웨어, 제가 몸담고 있는 제가 어떤 인간인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뭐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프리미스 시스템, 혀가 꼬이네요. 많이들 쓰고 계시죠? 혹시 여기서 안 쓰신다, 온프리미스 시스템 우리 회사는 안 쓴다, 아무도 없죠? 온프리미스 시스템은 상당히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미리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과 동일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보안 제품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안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일종의 형태적인 요소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시스템이긴 합니다. 하지만 쓰시다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다양한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되죠. 뭐 하드웨어 비용, 감가상각 뭐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낮은 확장성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부분도 많으시고요. 쓰시다 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 종료, 아니면은 내부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 종료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문제가 클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산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나가는 비용들도 마찬가지로 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클라우드로 시선을 좀 많이 돌리시게 됩니다. 혹시 클라우드 우리는 뭐 쓰고 있다, 뭐 CSP에서 쓰고 있다, 아니면 뭐 사스 시스템 쓰고 있다, 뭐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이 중에? 많이들 없으시네요.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은데 말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뭐 인프라 도입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장애 없는 서비스라고 홍보를 하고 있죠. 높은 수준의 접근성, 뭐 어디서나 언제나 들어갈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고, 유연한 인프라 관리, 희망하면 언제든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장점으로 이야기를 하곤 하죠. 근데 문제는 이런 네 가지 장점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거대한 재앙 같은 시련을 보안 담당자분들께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사용 단말의 다양화. 사용 단말의 다양화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비인가 장비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회사 외부에서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 내부와 외부의 경계적인 부분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온프레미스 시스템에서 쓰시던 경계 보안을 적용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문제들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위탁 저장.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바로 구축은 가능한데 내가 과연 이 회사를 뭘 보고 믿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하세요.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분산 처리에 따른 데이터 암호화. 클라우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이 몰려들 때, 혹은 트래픽이 몰려들 때 이제 부하를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분산 처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는 사실 확인하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긴 하죠. 그리고 뭐 장애가 없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과연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까?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천문학적인 비용, 그것을 손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난감해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첫 번째로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혹시 책임 공유 모델 들어보신 분? 듣거나 알고 있다? 오, 역시나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책임 공유 모델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CSP, CS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이제 모든 걸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가 있으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거기에 대한 인프라만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인프라만 제공을 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거기에서 무슨 아키텍처를 올리든지 무슨 DB를 갖다 쓰든지 뭔 짓을 하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공유 모델이 나오는 건데, 어떤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는 자기가 제공한 그런 인프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뭐 데이터나 아키텍처나 뭐 이런 것들 잘못 설정을 해서 생기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다 사용자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실 어느 CSP를 쓰시든 어떤 서비스를 쓰시든 뭐 이아스를 쓰시든 파스를 쓰시든 사스를 쓰시든 다 똑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서는 어떤 책임 공유 모델을 적용을 하고 있는지 쓰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클라우드 회사에서 책임을 져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에 맞는 보안 형태를 적용하고 있는가. 기본적으로 온프리미스 시스템은 경계 보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방화벽 넣고 IPS 넣고 막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보안 서비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되는데, 얘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려를 할 게 많아요. 첫 번째로 이제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 이 보안 솔루션이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가, 그리고 이 네트워크 이중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가, 그리고 암호문을 통신할 때 이게 성능이 떨어지진 않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사스 솔루션에 적용하기 적합한 모델인가, 그리고 하나 까먹었는데, 예, 사스 솔루션에 적용하기 적합한 모델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일단은. 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클라우드 보안 위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협회에서 이제 정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 조직에서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 대해 정리를 매년 한 10개에서 11개 정도씩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리를 해놓은 내용인데, 일단 서비스 사용자는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설정 오류에 대한 취약점 발생, 컴플라이언스, 휴먼 에러, 외부인의 침입 혹은 해킹,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에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데이터 유출 혹은 데이터 손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에도 다음과 같은 접근 권한 제어, 암호화, 접속 기록, 통합 건제, 이런 내용들이 전부 적용이 되기를 전문가들이 일단 권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조금 더 세세하게 적용드리자면,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온프리미스와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보안을 하시겠다 하시면은 네트워크 보안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보안 담당자분들께서 네트워크 보안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전문가, 일종의 보안 전문가들이죠. 그쪽 그룹에서는 단순히 네트워크 보안만 적용하는 것보다는 일종의 데이터 보안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적으로 권한 관리, 암호화, 모니터링,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은 전부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긴 할 텐데 어쨌든 일단 한번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권한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과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팔로알토라고 하는 세계적인 보안 기업이 있어요. 그 팔로알토에서 이제 클라우드상에 존재하는 한 68만 개 정도의 권한을 한번 싹 조사를 해봤답니다. 자신들이 가능한 영역 내에서. 그랬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99% 정도가 원래 부여되어야 하는 권한보다 훨씬 더 과도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는 게 이제 사실 밝혀졌죠. 그런 사례를 보시더라도 알다시피 상당히 권한 관리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과되는 경향이 큽니다.
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시큐어 스토리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마스터, 뷰어, 어드민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권한을 부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문제는 클라우드 환경은 이제 시시각각 환경이 변한다는 점입니다. 뭐 내부인이 어떻게 뭐 실수를 했든 외부인이 침입을 했든 권한 관리가 이제 약간 변경이 됐어요. 많이 변경됐죠. 자, 마스터 권한으로 다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외부인이 그냥 뷰어 권한만 탈취를 해도 자신이 원래 가져갈 수 있는 정보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권한 관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 암호화 뭐 당연히 다들 적용을 하고 계시겠죠. 암호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을 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키, 암호화 키 관리. 클라우드 환경에서 암호화 키 관리가 왜 중요하냐? 사실 이게 아키텍처를 짜다 보면 혹은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서비스를 운영하다가 이제 점점 암호화 대상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점점 암호화 대상이 늘어나게 되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별도의 암호화 키를 만약에 설정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암호화 키를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암호화 키 한두 개 관리하는 것도 버거워 죽겠는데 점점 늘어난더라. 거기에다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따라서 이제 생성하고 제어하고 파기하고 이런 것들 다 일일이 하시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 키 관리 잘 해주시는 걸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부가적으로 이제 한 가지 좀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암호화 키는 가급적이면 데이터 소유주 본인이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CSP에서 그대로 제공하는 뭐 키 관리를 그대로 사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굳이 이걸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이제 그 데이터 이관에 관련된 불안감 그런 것들로부터 약간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데이터 소유주께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 요소 모니터링 부분인데 이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수집, 모니터링, 분석, 보고 네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꾸준히 로테이션 하고 있는데 일단 내부에서 발생되는 모든 트래픽을 수집을 합니다. 이 수집된 것들을 모니터링 관리자에게 띄워주죠. 띄워주고 백단에서 이제 이걸 계속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하고 트래픽 분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상한 뭐 현상이 일어났다, 뭐 외부에서 침입한 것 같다, 아니면 뭐 내부적으로 뭔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해줍니다. 이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 이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리는 건 첫 번째 가시성이에요. 왜냐? 클라우드 뭐 CSP 사실 하나만 쓰고 계시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뭐 다양한 두세 군데 것을 쓰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걸 모두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예, 찾으려면 뭐 보여주긴 해요. 근데 찾으려면 되게 일일이 막 구석구석 들어가서 뒤져봐야 되고 그런 경우들도 많기 때문인데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다양한 CSP를 사용하시는데 모든 걸 다 보여주지 않고 한 번에 내가 찾아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가시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자동 알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동화에 가까워요. 왜냐? 클라우드 내부에서 상당히 많은 트래픽이 발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24시간 외부에서 미친 듯이 들어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화해서 그 상당한 양의 로그를 사실 인간의 힘으로 일일이 뒤지고 분석하고 패턴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동화는 클라우드 환경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서비스 모니터링 같은 게 그게 더 필요하죠.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림 기능까지 같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커버를 못하고 이제 넘어간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림을 띄워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내가 인지를 하게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는 당연히 준수를 해야죠. 예, 이거는 온프리미스, 클라우드 뭐 가릴 것 없이 당연히 준수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급적이면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보고 체계 아니면은 뭐 감사 체계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구비를 하시길 추천을 드리는 바예요. 왜냐하면
아까 권한 관리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실 클라우드도 내부 설정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데 내부인의 침입 혹은 바뀌었죠. 내부인의 이제 실수, 내부인의 실수로 인해서 혹은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 권한 같은 것들 혹은 내부 정책들이 이제 뭐 변경이 된다면 사실 거기서부터 틈이 생기는 거죠. 외부인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개인정보 혹은 민감정보들을 탈취해서 빼가는 게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사를 해주고 모니터링을 꾸준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 스파이스웨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그냥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클라우드 데이터 보안을 기치로 해서 2017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애초에 데이터 보안 쪽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보호 서비스 고도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뭐 비식별화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의 데이터 융합시켜서 데이터에 대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제공을 하고 있죠. 뭐 일단 이 부분 저도 안 넣고 싶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공공에서 적용하기 가장 좋은 CC 인증, 공공에서 항상 니즈로 필요하는 CC 인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 소프트웨어 1등급 들어가 있고요. 관련해서 DPS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일단 게이트웨이를 서비스 앞단에 끼워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록시가 이제 내외부로 통하는 트래픽들을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제 DB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 웹 민감정보 탐지 처리 관련해서 솔루션을 통합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뭐 부스에 오셔서 들으실 분들은 다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굳이 제가 여기서 저희 제품 소개한다고 해서 뭐 더 집중하실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마무리를 하자면 마무리를 하는데 뭔 수박이랑 귤을 가지고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수박은 뭐 온프레미스 데이터, 귤은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지금까지는 수박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수박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까지 수박망을 이용해서 그런 내부에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옮기는 그런 방식을 취했었죠. 근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귤을 옮겨야 돼요. 이 수박망 통해서 옮기면은 안에 있는 귤들이 다 새어나와서 상품성도 없어지고 다 터져버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촘촘한 그물망을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귤을 옮길 때는 약간 수박망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포장을 하고 옮기고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클라우드 보안은 실질적으로 온프레미스 보안과는 약간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경계 보안을 적용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해서 온프레미스 시스템과 클라우드 시스템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확인을 해야 하는 포인트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암호화에선 키 관리 아니면 뭐 접속 기록 관리에서는 접속 기록 관리 뭐 모니터링 부분에서 이제 자동화나 가시성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좀 세부적인 내용들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이제 앞으로도 많이 이슈가 될 거고 이제 많이 도입을 진행을 하실 계획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뭐 아까 손은 안 드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온프레미스 보안과 클라우드 보안이 크게 다른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 솔루션 관련해서 이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니면 뭐 클라우드 보안, 클라우드 상의 개인정보 보안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기 밖에 보시면 바로 보이는 10번 부스 있거든요. 그쪽으로 와서 한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제가 발표하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궁금한 게 생겼다 하시면은 웹사이트나 이메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퀴즈인데 전 여기다 박아왔습니다. 아까 파스콘 쪽에서 저 준비를 해서 주신 이제 스타벅스 카드 관련된 거고 제가 문제를 한번 쭉 읽을 거예요. 읽고 나서 그냥 손 들어 주시면 저랑 제가 먼저 발견한 사람 그분께 기회를 드리고 그냥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시스템이든 뭐 온프레미스 시스템이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를 저장하게 되면
법적인 준수,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뭐 빼먹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컴플라이언스 중에 하나죠. 자, 아까 보신 것처럼 악의적인 침입자에 의해 탈취가 되어 있어도 뭐 이것 되어 있으면 정보를 해독할 수 없기 때문에 유출되더라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제일 먼저 손 들어 주셔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암호하고 일단은 예, 암호하죠. 사실 안 들었어도 다들 맞출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스타벅스 카드는 제가 나중에 나가면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스파이스웨어 사스 사업팀 이미로 과장이었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